자, 이번 시간에는 세 번째 과목인 운영체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이죠. 자, FI, F5고 발생 페이지 폴트에 대한 문제예요. 페이지 프레임이 몇 개인가요? 4개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그림을 그리죠. 4개니까 4개만 그립시다. 이렇게. 그리고 둘, 넷, 여섯, 여덟, 9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여기다 쓰자, 번호를. 1, 2, 3, 1, 2, 4, 5, 1, 2. 자, 처음에 1이 올라오죠? 폴트 발생합니다. 2가 올라오죠? 처음에는 다 폴트가 발생해요. 자, 폴트가 1이 있습니다. 성공하죠? 있으니까. 2도 있어요. 성공하죠? 4는 없으니까 폴트입니다. 여기 채우겠죠? 5는 없어요. 자, 근데 FI, F4니까 가장 먼저 들어온 놈이 1이잖아. 얘랑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폴트 발생하죠? 그 다음에 1, 역시 아까 있었는데 날라갔죠? 요거 두 번째 오래된 놈이라 바꿔야 되네. 그러니까 5, 1, 3, 4 폴트. 또 2네. 3이 날라가겠죠? 5, 1, 2, 4.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회가 답이 되는 거죠. 성공률이라면 전체분의 2. 실패율이면 전체분의 7. 답이 두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매번 나오는 문제니까 많이들 연습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데이터 발생 즉시 또는 데이터 처리 요구가 있는 즉시 실행하는 건 뭐예요? 실시간 분할이에요? 실시간이에요, 실시간. 실시간. 분산 처리는 여러 개 네트워크를, 여러 개 커맨드 둬서 협동체제를 운영하는 거고, 실시간. 배치 처리는 일괄 처리를 말하는 거죠. 한꺼번에 모아서 처리되는 거. 실시간. 두 번째가 답이 되는 문제. 스레드는 뭐야, 스레드? 하나의 프로그램을, 하나의 프로세스를 잘라서 경량 프로세스로 만들어서 얘를 실을 꿰듯이, 스레드라는 건 실을 꿰다라는 뜻이거든요. 실을 꿰듯이 실행을 해보자. 실행 시간을 단축시켜보자. 이런 얘기거든요. 이 한 덩어리를 우리는 스레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경량 스레드라고 그러죠. 예를 들어 이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일요일날 청소를 해야 돼. 청소라는 하나의 프로세스가 있는 거죠. 청소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방 청소, 빨래, 설거지, 마당 청소, 뭐 차가 있으면 차, 세차 이런 거 있었겠죠. 그러면 내가 절대 시간을 뭐 방 청소, 빨래, 설거지, 마당 청소, 마당 있나? 세차. 얘가 1시간, 얘가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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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간 걸린다고 합시다. 그러면 총 절대 시간은 5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잘만 생각해보면 빨래를 돌리고 설거지를 물에 담가 놓고 방 청소 시작하면 이게 1시간 30분 정도에 끝낼 수 있을 거 아니야. 잘하면. 그치? 마당 세차를 하면서 마당을 같이 해. 그럼 1시간. 그래서 절대 시간을 2시간 30분으로 낮출 수 있다. 이런 원리입니다. 스레드가. 다중 프로그램에서 CPU를 받아 시행되는 프로그램 단위다. 이것도 단위고 스레드도 단위예요. 잘라낸 프로세스니까. 프로세스나 데스크보다 적은 단위다. 그러니까 프로세스 혹은 작업, 하나의 작업 단위. 이거 하나의 청소가 하나의 작업 단위일 수 있잖아. 입출력과 같은 자원의 할당과 관계된다. 프로세스인데 입출력과 뭔 관계가 있어? 관계가 없는 건 아니지만 거리가 멀죠. 한 데스크는 여러 개 스레드를 가질 수 있다. 한 데스크. 하나의 청소라는 제곱세는 여러 개의 스레드를 가질 수 있다. 답은 3번. 다음 FCB를 말하죠. 파일 디스크립터. 우리가 프로세스 정의도 알아야 되고 또 프로세스 컨트롤 블록. 이것이 프로세스 컨트롤 블록 있잖아요. 현재 실행 중이냐, 지금 메모리 위치에 어디 있는 거냐,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느냐, FCB가 있죠. 그럼 파일을 오픈할 때 여러분이 컴퓨터 운영체제가 있고
디스크에서 어떤 파일을 불러올릴 때 오픈을 하죠. 오픈. 불러오기를 하잖아. 아래 한글 같은 데에서. 불러오기를 하면 이 파일에 대한 모든 정보, 즉 FCP 정보를 파일 컨트롤 블록 테이블에다 세팅을 해서 그 정보를 가지고 파일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죠. 식별자, 프로세스 식별자, 파일 식별자 다 똑같아요. 그걸 파일 디스크립트라고 하죠. 사용자 절대 직접 참고하지 않습니다. 이건 운영체제가 갖고 있는 거고요. 파일 시스템이 갖고 있는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 몇 개 보여줄 수는 있죠. 파일명, 작성 날짜, 작성 시간, 파일 크기 정도는 오픈시킬 수 있죠. 여러분이 파일 보기 하면 파일명 나오고 크기 나오고 날짜 나오고 이렇게 나오잖아. 이거는 바로 FCP의 몇 가지 요소예요. 그걸 보여줄 수는 있어. 근데 직접 운영체제가 아닌 일반 사용자가 직접 들어가서 컨트롤할 수는 없다. 첫 번째 틀렸습니다. 파일마다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시스템에 따라 다른 구조를 가질 수 있죠. 운영체제가 뭐 유닉스라든지 유닉스나 리눅스나 MS 워드나 MS 윈도우나 다 달라요. 파일 시스템이. 그러니까 다른 형태를 가질 수 있다는 거고. 오픈할 때 파일을 관리하기 위해서 시스템이 필요로 하는 파일에 대한 정보를 갖는 파일 컨트롤 제어 블록이다. 절대 저거 상관없다. 직접 참고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은 많죠. 시스템 카탈로그도 마찬가지고. 뭐 직접 참조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가 틀렸어요. 크립토그래피라고 하는 건 암호죠. 암호. DSN은 대칭키 암호, 퍼블릭 키 시스템, 공개키 알고리즘. 그 다음 RSA 공개키의 가장 대표적인 알고리즘. 다 암호화 시스템이에요. 저 RISC는 뭐죠? RISC는 CISC와 이건 소프트웨어적인 명령어. 이거는 하드웨어적인 명령어 방식이죠. 이거는 명령어 구조, 명령어 형태 두 가지를 분리하는 형태 있잖아요. 그거지 이게 암호화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다음 프로세스가 실행되면서 하위 페이지를 일정한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참조한다. 자주 사용되는 페이지의 집합은 워킹셋이죠. 그런데 어떤 특정 시간에 어떤 특정 영역에 그때만 집중적으로 참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가상기억 장치의 페이지들이 잔뜩 존재해요. 운영체제가 올라와 있고 페이지 프레임이 4개가 있다고 합시다. 얘가 1번 페이지, 2번, 3번, 4번, 5번, 6번 쭉 있으면 얘가 한 번, 두 번, 페이지들마다 올라가서 쓰겠죠. 근데 골고루 쓰는 게 아니죠. 어떤 특정 시간에 집중적으로 써. 그러면 그걸 가져가는 게 나아. 이왕 가져갈 때 내가 4개를 가져갈 수 있다. 지금 당장 하나 필요한데. 그러면 지역적으로, 공간적으로 가져가는 게 낫겠냐, 시간적으로 가져가는 게 낫냐. 그래야지 성공률을 높일 수 있잖아. 이왕 가져갈 거 하나 가져가는데 어떤 걸 가져갈 거냐. 그걸 결정짓는 요소. 특정 시간에 특정 집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예상을 가지고 가져갈 수 있는 성질, 구역성, 로컬러티를 말하는 거죠. 워킹셋은 자주 참조하는 페이지는 메모리에 세팅을 시키죠. 스트레싱은 너무 페이지 폴트가 많이 일어나서 성능이 점점 떨어지는 그런 현상. 프리페이징은 이제 페이지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첫 번째. SJ short for source job burst. 자, 얘는 특이한 게 도착 시간을 가리켜주지 않았습니다. 도착 시간을 가리켜주면 우리는 도착 시간대에 따라서 처음에 도착한 놈을 먼저 집어넣고 하는 거죠. SJF는 비선점이니까 처음에 도착한 놈은 무조건 선점되지 않죠. 그놈이 다 처리된 다음에 뒤에 있는 애들이 작은 값으로 나열이 되는 거죠. 정렬이 되는. 근데 이거는 그게 없으니까 도착 시간 없는 상태는 그냥 집어넣는다. 가장 짧은 게 3, 그 다음에 6, 7, 8 이렇게 되겠네. 그렇죠? 자, 그러면 대기 시간은 이게 얘의 대기 시간은 어떻게 되죠? 누구의 대기 시간을 물어본 게 아니니까 전체 대기 시간은 얘는 대기 시간 없고 요 놈은 대기 시간이 3초, 요 놈은 10초, 9초, 요 놈은 16초가 되네. 그죠? 이걸 4로 나누면 평균 대기 시간, 평균 실행 시간은 다 더하면 돼요. 그래서 4로 나누면 평균 실행 시간. 이걸가 우리가 원하는 평균 반환 시간. 문제는 요거하고 요걸 물어본 거네요.
그래서 얘를 더하면 4, 30, 28인가요? 28, 4. 여기는 30, 13, 9, 15, 15, 9, 15, 9, 24예요? 24, 4. 그럼 얘는 얼마야? 얘는 7, 여기는 6, 13이네. 평균 반환 시간은 13, 평균 대기 시간은 7. 첫 번째가 답이 되는 문제. 그러니까 주의할 거는 뭐냐? 도착 시간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도착 시간을 0, 1, 2, 3로 가르쳐줬다면 얘를 먼저 집어넣고 나중에 정리를 하는 거야. 그죠? 배열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가 있다면. 저렇게 돼 있다면 6자리가 먼저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3, 7, 8로 대기시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돼. 다음 유닉스에서 사용 권한을 지정하는 건 뭐냐 그랬어요. 유닉스의 프로젝션은 기본 파일이 이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일 형태가 소유자의 권한, 그룹 사용자의 권한, 누구나의 권한입니다. 소유자는 읽고 쓰기 가능해. 실행 파일은 아니야. 그룹 사용자는 읽기만 가능해. 여기가 만약에 링크수가 2명이다. 2명이 소유하고 있고 요게 SIC01이 개인 소유고 SIC가 그룹 사용자다. 그러면 요 개인 사용자의 권한이고 이 그룹에 속해 있는 거의 권한이야. 내가 만약에 SIC가 총무부다. 총무부에 여러 직원들이 있겠죠? 직원 중에 한 사람이야. 그 한 사람의 권한, 이 사람의 파일이라고 이게. 어떤 파일인지 모르지만 쭉 하고 만약에 aa.text라고 하자고. aa.text는 SIC 공인 사람의 파일이야. 그 그룹의 사용자들은 읽을 수는 있어. 볼 수는 있다. 근데 쓰거나 수정하거나 실행하는 파일은 아니야. 어떤 놈도 접근이 가능하면 볼 수 있어요. 외부자에서도.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내가 아무도 못 보게 하고 싶어. 그러면 change mode 600 해서 aa.text 써주면 되죠. 이게 무슨 의미죠? 여기가 110, 100, 100이잖아. 기본 모드가 644야. 그러니까 8진수로 보면 되는 거야. 8진수로. 세 자리씩. 그러니까 뭐야? 6세니까 110, 000, 000이니까 RW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죠. 아무도 몰라. 이게 파일 전체 자체를 몰라. 나만 보는 거야. 그렇게 해주는 유닉스 명령어는 체인지 모드다. 무브는 파일을 이동하는 잘라내기죠. 잘라내기. 카피가 아니고 카포는 원본이 남아있고 무브는 원본이 없어지고 이동하는 거. ls 목록 포기. 포크는 프로세스 생성, 복제 프로세스 생성하는 거. 운영체제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트램 요구, 프로그램 요구, 인터럽트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건 프로세스, 폭넓게는 프로세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커널의 개념이죠. 커널. 더 넓게는 운영체제의 개념이고 비동기 행위, 실행 중인 프로그램, 각종 자원을 요구한다. 프로세스 실행하면서 어떤 자원을 요구하겠죠. 그러니까 1번은 커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영체제 프로세스가 아니라 실행되는 프로그램, 아래 한글이나 뭐 워드 프로세스나 게임 같은 게 다 프로세스고 그런 일들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백그라운드로 지원해주는 시스템 프로그램, 그중 항상 제어 중인, 실행 중인 제어 프로그램, 그게 커널이죠. 그거의 역할이에요. 첫 번째가. 커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틀렸고요. 다음 공유 자원은 어느 시점에서 단지 하나의 프로세스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화장실 보통 얘기 안 하는데 화장실은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죠. 이 한 사람, 이 사람이 뭐야? 프로세스고 화장실이 자원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들어가면 다른 사람이 쓸 수 없게끔 해야 돼. 자, 프린터가 있어요. 프린터가 있는데 A라는 프로세스가 사용 중이면 B라는 프로세스는 사용할 수 없어야 돼. 그렇죠?
이런 프린터와 같은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공유하는 자원,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공유 화장실, 이걸 뭐라 그래? 크리티컬 섹션, 임계 구역이라고 하고, 이걸 동시에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걸어 잠그죠. 막아버리죠. 한 사람 쓸 수 없도록. 이건 상호 배제, mutual exclusion이에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크리티컬 섹션과 뮤추얼. 여기는 기법이잖아. 방법론을 얘기한 거니까 상호 배제를 말하는 거고, 그 영역, 에리아를 얘기하면 임계 구역이야. 그걸 구분 잘 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운영체제 역할, 사용자 인터페이스, 입출력이 된 보조 역할, 사용자 하드웨어 의 자원 공동 사용, 원시 프로그램, 목적 프로그램 바꾼다. 워낙 많이 나오는 거니까. 컴파일러. 4번. HRN. 프로세스 스케줄링에서 어떤 걸 가장 많이 주느냐. 공식은 어떻게 됩니까? 서비스 시간, 여기 대기 시간이야. 두 개의 서비스 시간이 다 들어가죠. 자, A는 어떻게 됩니까? 20에다가 20 쓰고 앞에 플러스 5. B는 여기 20 쓰고 20 쓰고 앞에 40. C는 여기 45 쓰고 앞에 15. D 여기 2 쓰고 이거 같아 벌써. 크기가 너무 커. 여기서 나온 결과값이 가장 큰 게 대기 시간이 가장 크다는 얘기거든요. 걔는 우선권을 주겠다. 그러니까 비선점 방식에서 FIF와 SJF를 합쳐진 방식. 이거 계산하면 그래서 이게 제일 크죠? 보나마나. 10일 정도 나오네. 21? 20인데 여기 20. 그러니까 서비스 실행시간의 추정치 이런 얘기 나오면 분자 분모에 다 놓고 대기시간을 분자에 올려놓으라고. 그러니까 대기시간이 크다는 얘기는 분자가 크다는 얘기는 전체 값이 크다는 얘기고 그만큼 우선권을 줘야 된다. 큰 값에. 계산을 제가 해놨어요. 이거 1.25 나오고 여기 3 나오고 1.3333 나오고 여기 11 나오니까 얘가 1등. 얘가 2등 줘야 되네. 그지? 얘도 3등 주고 얘가 4등을 줘야 돼. 큰 값이 되니까 얘가 2등이네. 그지? 얘가 3등이고 4등이네. 가장 먼저 줘야 된다. 가장 나중에 줘야 되는 것도 물어볼 수 있어요. 헷갈리고 실수하지 마세요. D가 됩니다. 자, 150K 작업 요것이 first fit과 best fit 150이 들어가야 돼. 여기서부터 들어가는 거죠? 못 들어가 여기는. 사용 중이가 안 돼. first fit는 2번 영역에 들어가네요. first fit 2번 영역. best fit는 가장 잘 맞는데 3번 영역. 너무 쉽게 나왔네. 첫 번째가 답이군요. 다음 교착 상태가 발생하는 필요 충분 조건. 교착 상태라는 것은 상호 배제하다 보니까 서버리는 경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 그랬어요? 여기 프린트가 있고 여기 파일이 있는데 A라는 프로세스가 얘를 사용 중에 있고 B라는 프로세스가 얘가 사용 중에 있어. 얘가 필요해서 요구를 했다고. 얘가 필요해서 요구를 했다고. 근데 이 A라는 프로세스는 프린트를 물고 있으면서 파일이 필요해. 파일을 안 잡으면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안 놔버리겠지. 얘도 마찬가지야. 난 파일을 갖고 있는데 프린트가 필요해. 이걸 넣으면 프린트가 의미 없어. 안 넣고 있겠죠. 이런 상태, 교착 상태. 상호 배제를 하다가 보니까. 그죠? 상호 배제. 그러니까 점유와 대기, 순환, 비선점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됩니까? 교착 상태가 발생되는 4가지 조건이 있다 그랬죠? 비선점, 점유와 대기, 환영 대기. 이게 바로 뭐예요? 교착 상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 그랬죠. 이거밖에 없네. 두 번째. 기아 상태는 뭐예요?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서 배고파 죽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SJF 같은 기법은 짧은 작업을 우선이니까 큰 작업이 계속 뒤로 밀려나가는 현상이 나요. 그럼 걔네들은 기다려야 돼. 무한대기 상태가 돼. 기아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럴 땐 걔를 갖다 앞으로 당겨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법도 있죠. A증 기법, 노화 기법도 있습니다. 기아 상태는 우리가 디스크 스케줄링에서 어디서도 얘기하죠. SSTF. 짧은 쪽으로 너무 요구하다 보니까 저 안쪽과 저 바깥쪽은 잘 서비스가 안 돼. 일괄 처리는 좋지만 서비스가 잘 안 가서 기아 상태가 발생한다. 디스크 스케줄링에서 SSTF.
답은 이건 환영되기. 자, 기억장치의 고정 분할을 했어요. 고정 분할에는 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딱 픽스 시켰다는 얘기예요. OK, OK, CK, CK를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이 상태에서. 자, 순차적으로 집어넣으니까 CK, OK 들어갔으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OK가 들어가고 나머지가 얼마야? 3K가 남죠. 또 OK가 들어갔어요. OK 집어넣고 난 3K가 남죠. 이게 내부 단편화. 내부 단편화. 자, 4K, 4K인데 들어갈 게 10K, 10K니까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안 들어가요. 그러면 이 4K가 외부 단편화냐, 10K가 외부 단편화냐. 이게 외부 단편화예요. 외부. 이게 외부라고. 그러니까 외부가 얼마야? 8K라고. 그래서 다 도하면 쓰지 못하는 공간은 14K가 됩니다. 답은 두 번째. 다음, 분산 처리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건 뭐냐? 연산 속도, 신뢰성, 시간 강도. 컴퓨터를 여러 개 흩어놓고 수행하다 보니까 협동체제로 가는 거예요. 협동체제. 어떤 작업을 처리할 때 여러 개 컴퓨터 나눠서 하니까 당연히 속도도 빠르고 신뢰성도 좋고 사용 가능도 좋죠. 언제든지 쓰고 싶을 때. 하나가 죽으면 사용 가능도라는 거는 컴퓨터가 사용자가 요구할 때 언제든지 줄 수 있는 형태를 말하는 거니까 하나가 컴퓨터가 여러 개가 있다면 하나가 죽어도 신뢰성도 올 수 있고 계속 돌릴 수 있다는 거니까. 확장이 가능하죠. 분산. 분산을 기본적으로 흩어놓고 했는 거니까 더 늘리는 건 상관이 없죠. 줄이는 것도 상관이 없고. 중앙 시스템에 비해서 설계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분산 시스템의 가장 큰 단점이 뭐예요? 보안이 취약하다는 거하고 설계가 너무 어렵다. 개발이 쉽다. 소프트웨어가 너무 어렵다. 투명성을 유지해야 되니까 컴퓨터가 10개가 있든 100개가 있든 꼭 하나의 컴퓨터로 운영하는 느낌을 갖게 해줘야 되니까 어려워요. 소프트웨어 개발하기 어렵고 다 어려워. 3번 잘못된 거. 단일 시스템에 비해 처리 능력과 정리가 높고 신뢰성이 높다. 당연한 거. 3번이 답이죠.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운영체의 특징이 아닌 것. GUI 기반. 옛날엔 텍스트 기반. MS-DOS나 유닉스 계열은 키보드로 입력을 해요. 카피 명령을 쳐요. 정말. A.txt에다가 B로 가라. A 드라이브에 있는 A.txt를 B로 카피시켜라. 이렇게 직접 입력하는 걸 텍스트 방식. 마우스로 끌어다가 복사하는 거 GUI,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방식. 트리 구조. 유닉스나 MS 윈도우는 다 트리 구조. 선점형. 소스가 공개된 건 유닉스나 리눅스 계열이에요. MS-DOS는 폐쇄적입니다. 어떤 소스를 만들었는지 몰라.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거죠. 유닉스나 리눅스는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소스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정이 가능하고 보안이 가능하고 필요 없는 거 빼기도 가능하니까 그만큼 폭넓게 발전이 되겠죠. 지금은 대부분 다 서버들을 리눅스로 많이 씁니다. 공짜인데다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운영체제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폐쇄적이었던 윈도우 운영체제는 점점 어떻게 됩니까? 사양길로 가고 있습니다. 분산 운영체제에 대한 설명 옳게 나온 거. 분산된 시스템 하나의 운영체제 구현되죠. 하나의 운영체제에 의해서 구현된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운영체제가 있고 네트워크 운영체제가 있는 거죠. 컴퓨터에 이렇게 보면 대형 이게 서버죠. 다 통신선으로 연결해서 각각의 개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컴퓨터들 운영체제가 있겠죠. 윈도우 XP나 뭐 7 정도. 여기는 NT나 2000 정도가 운영하는 거죠. 이게 분산 운영체제가 여러 개 컴퓨터를 컨트롤한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맞는 얘기고. 분산된 자원의 위치 정보가 감춰지죠. 투명성을 갖추기 위해서 위치 투명성이라는 게 있잖아. 복제 투명성. 그러니까 투명성이라는 건 여러 개의 컴퓨터가 꼭 하나처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니까. 하나의 운영체제가 시스템 전체를 관리하면 구현이 어렵다. 역시 분산 운영체제는 설계가 어렵다. 만들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네 번째가 맞는 얘기예요. 다 맞는 얘기예요. 자, 1kB일 때 이동 헤드 디스크 액세스 시간과 고정 헤드 액세스 시간을 구하면 어떻게 되느냐 했어요. 디스크가 이렇게 트랙이 있죠. 트랙이 있다면 해당되는 트랙에 갖다 놓는 시간을 뭐라 그래? seek time. 탐색 시간이라고 그래. 한국말로.
데이터가 많이 이거다 그러면 여기서 일로 이동을 해야 되잖아. 이걸 회전 지연 시간, latency time. 회전 지연 시간 혹은 로테이션 딜레이 타임이라고도 해요. 그다음에 여기 왔으면 빡 긁어다가 이제 통신선을 통해서 메모리 끌어올려야죠. 이건 전송 시간, 트랜스미션 시간, 트랜스미션 타임. 전송 시간이에요. 자, 우리가 디스크 측면에서 보면 헤드가 하나죠. 그죠? 이게 헤드라고 하죠. 이게 헤드. 한 개가 있는 게 헤드가 이게 이동 헤드입니다. 이동 헤드. 각 트랙마다 헤드가 고정돼 있어. 이걸 뭐야? 고정 헤드라 그래. 트랙이 헤드가 여러 개. 사실 많이 안 쓰죠. 다 이동 헤드를 쓰는데. 헤드 하나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해당 트랙에다 막 갖다 놓고 우리 그렇게 배웠고. 고정 헤드라는 것은 트랙마다 다 헤드가 있는 거야. 트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면 6개 헤드가 있는 거예요. 그럼 트랙을 결정할 때 가는 시간을 고려할 필요가 없죠. 헤드가 하나 있으면 해당 트랙에 옮기는 시크 타임, 회전 딜레이 타임, 회전 지연 시간, 그 다음에 점수 시간 다 포함을 시켜야 되잖아. 그렇죠. 헤드가 고정될 때는 뭐다? 시크 타임은 고려하지 않는다. 뭐라고? 헤드가 여러 개라는 건 트랙을 찾아갈 이유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동거리를 계산해 보면 이거 이동 헤드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다 해야 돼. 탐색 시간 50, 회전 시간 16, 0.96이니까 66.96. 얘는 뭐야? 섹터 시간은 빼야 돼. 그러니까 뭐? 아니, 탐색 시간은 빼야 돼. 이건 빼야지. 그러니까 16에다가 0.96이니까 16.96. 자, 고정 헤드는 트랙마다 헤드가 다 있기 때문에 시크 타임 빼야 돼. 그래서 회전 지연 시간과 전송 시간만 갖고 있으면 되니까 16.96이 되고, 이동 헤드는 헤드가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탐색 시간까지 플러스 시켜야 돼. 그래서 66.96. 1번이 답이군요. 다음 완전 연결이라는 건 뭐야? 완전 연결. 컴퓨터가 4대가 있으면 다 연결하는 거죠. 이렇게 6개죠. 2에다가 n-1이잖아. 4 빼기 1 6개잖아. 완전 연결이죠. 각 사이트 얘가 사이트, 노드, 컴퓨터, 교환기 다 되는 거죠. 직접 연결된 구조다. 하나의 링크가 고정되면 다른 링크를 통해서 갈 수 있고, 사이트 수가 n-1개다. 이거죠. 스타형이 n-1개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통신 비용은 들지만 신뢰성이 높죠. 다 연결되어 있겠지만. 요걸 물어본 거네요. 답은 3번. 자, 그래서 운영 체제까지 풀어봤습니다.